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위해 EBS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진행을 맡은 EBS 기자 서연아입니다. 오는 10월 16일 수요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은 서울 교육을 이끌어갈 새로운 교육감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는 이 모든 후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정책 대결을 펼치는 TV 토론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70분 동안 진행될 토론회를 통해서 꼼꼼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EBS 1TV와 EBS 뉴스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회에 함께 자리해 주신 후보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했는데요. 자리 배치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근식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윤호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상입니다. 다음은 최보선 후보입니다. 네, 서울교육감 보선 후보 최보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조전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도보수교육감 대표 후보 조전혁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별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공통 질의를 거친 뒤에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이에 대한 상호 검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 토론은 사전 추첨에 따라 정해진 순서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순환이 돼서 이루어지겠습니다. 토론 중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음소거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네 후보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립니다. 먼저 정근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근식 후보 기조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가 추대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 정근식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제가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걱정부터 듣습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힘든데 교육감 선거를 보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듣습니다. 교육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학생과 교육은 상품이 아닙니다. 기업이 잘 팔리는 상품만 만들 수 있지만 학교는 다르지요. 성적이 높건 낮건 또는 집안이 넉넉하건 가난하건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나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CEO가 아닌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참여와 자치 교육을 실현하는 그런 시민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호상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교육감 후보 윤호상입니다. 저는 교장 출신의 교육감 후보입니다. 35년간 유초중고에서 유초중고의 경험이 있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저는 무너진 서울교육, 진보교육감이 망가뜨린 서울교육 10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교육이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교장직을 그만두고 교육감에 나왔습니다. 제가 왜 교장을 그만두고 교육감에 나왔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감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서울교육이 또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지사장, 바지교육감이 됩니다.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순수한 교육자 윤호상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최보선 후보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감은 영유아, 초, 중 등 교육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육감은 교육 철학과 비전, 서울교육 다시 살릴
정책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최보선은 교수 경력과 유럽 유학을 통해 선진 교육 제도를 경험했고 8대 교육위원으로 교육청 예산과 정책을 심의 의결했던 경험도 있으며 학교 현장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와 달리 서울에서 초, 중, 고, 대학까지 마치며 서울교육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최보선은 민주진보 성향의 후보이지만 서울 시민 절반이 아닌 모두의 교육감,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공정과 통합의 교육감, 토닥토닥 늘 아이를 곁에서 함께하는 다정한 친구 같은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전혁 후보의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법 행위로 인한 보궐선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쓸 소중한 예산 560억 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조 전 교육감의 죄가 실로 큽니다. 그런데도 소위 민주진보 후보라는 분이 이 불법을 옹호하고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10년의 어둠을 다시 암흑의 시대로 되돌리시겠습니까? 교육은 미래를 제공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시민운동, 대통령직 인수위, 국회 교육위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교육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복지정책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저 조전혁에게 서울교육을 맡겨주십시오. 네. 네 분 후보들의 각오와 포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학교 현장에 관심이 높은 교육 현안에 대해서 공통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교육 현안에 대한 각 후보자의 정책과 철학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순서입니다. 답변 순서는 역시 정해진 규칙에 기준해서 순차적으로 순환돼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두 2가지 현안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교육비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 전 국가적인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은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교육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시간은 각 후보 1분 30초입니다. 먼저 윤호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가거나 또 학원에 개인 과외를 하거나 그룹 과외를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부담을 적게 하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교육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하는 수업, 사교육비에 준하는 이런 것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과 후 학교를 밖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다른 학원 프로그램보다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지속적이지도 않고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훌륭한 전문가, 일타 강사들을 갖다가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방과 후 학교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고 또 학생들에게 전요법도 제공하게 되면 만족도가 지금의 10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양질의 교육을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급합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보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서울교육 혁신 대전환을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초등 1학년부터 1교실 2교사제 실시해서 기초학력 100% 보장, 학력격차 제로 이렇게 만들면 사교육비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 늘범 학교에서 혹은 학교 속 작은 문예체 학교에서 각자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질 것입니다. 초등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은 읽기, 쓰기보다는 구사 능력을 중시하며 영어로 간단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교육도 6학년까지 끝내겠습니다. 중고교 방과 후 교실을 내실 있게 할 것이며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하겠습니다. 대신 사교육 일타 강사의 버금가는 공교육 교사를 선발해서 교육 컨텐츠를 개발시켜 각 학교에 공급하거나 혹은 EBS AI 멘토링 스쿨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아도 되며 시간적 여유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교육에서 모든 수업, 문예체 교육과 방과 후 학교가 공고히 자리 잡게 된다면 사교육비가 현저히 줄어들며 출생률 저하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전혁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2년간 사실 사교육비 증가율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만큼 우리 학부모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는 결국은 공교육의 질이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최보선, 윤호상 두 분 후보들께서는 방과 후 수업, 방과 후 학교를 가지고 교육의 질을 갖다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보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 수업의 질이 높아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 학력을 갖다 갖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평가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정확한 진단 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점은 어떻게 있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아이들의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실력을 키워준다고 그러면은 사교육비가 그렇게 사교육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하게 또 방과 후 학교 같은 부분도 저는 보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100만 원 정도 방과 후 수업 바우처를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근식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과잉 학습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의대반까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발달 단계를 무시한 현행학습 또는 단순 암기 문제풀이 방식의 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말하면서 과거식 공부를 반복하는 것이죠. 저는 OECD가 권고한 것처럼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미래형 학력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문제는 과열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말을 역시 공교육에서 책임 있게 실현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를 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추구해야 할 그런 미래 역량을 명시하고 학생 수준에 따라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좀 더 도전적인 과제에 집중하고 배움이 더딘 학생들은 본인의 사정에 맞도록 맞춤형 통합 지원을 받아서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학습 진단 치유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육계를 아주 뜨겁게 뒤덮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 교권 문제입니다. 이른바 교권 5법이 도입된 뒤에도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권 보호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보선 후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교사 67%가 교권 5법이 도입된 뒤에도 교권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5법 중에 초, 중 등 교육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민원 처리 책임은 교장이 전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이 있음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금지한다. 이것도 신설됐고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악성 민원, 공무집행 방해죄, 무고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일선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기에 각 학년 입학시 때마다 교육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장 선생님 앞에서 행복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은 아이를 사랑하고 잘 가르치겠다는 내용이지요. 네, 다음은 조전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이 학생인권조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해서도 되지 않고 충돌하여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와 그 구제 절차만을 너무 일방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영악한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서 선생님을 가스라이팅 하는 데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고 무고를 하게 되면은 이 선생님은 정말 큰 곤란을 이게 당하게 됩니다. 심할서 써야 되고 그리고 교육청에 불려다니면서 청문까지 당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정말 교사를 갖다 해야 하나 이런 식의 정말 신세 한탄까지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상태에 놓이다 보니까 수업할 때 수업 분위기 흐리는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 훈육을 갖다 못하니까 수업이 붕괴되고 교실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학생인권조례는 즉시 폐지하고 미국에서와 같은 학생 권리 의무 조례로 대체 입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정근식 후보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서희초등학교 옆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 젊은 선생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고 교육자로서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권보호법을 도입한 이후에도 선생님들은 아동학대의 잠재적인 가해자가 된 듯한 느낌으로 불안한 교단 생활을 하고 있지요. 우선 저는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야만이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학생들의 배움의 욕구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의 풍경과 문화를 위해서 진력할 생각입니다. 우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요. 교육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의견 개진 후에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고로 판명되면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즉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교권 보호 활동은 단순히 법적인 조치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처벌이 아닌 화해와 회복이지요. 저는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공통질문 마지막 답변 윤호상 후보 부탁드립니다. 네, 교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장치가 현재 있고 또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라든가 교육활동보호법, 또 1학교 1 변호사 배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권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교권 보호의 핵심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의 그러한 역할을 할 때 그것을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께서는 다친 마음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학생 인권 조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교육 3주체 상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사게 되는데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거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 응대 전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고 선생님들의 마음, 다친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교육감 후보 4명의 공약과 교육 철학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소중한 TV 토론의 기회. 여러분은 교육공영방송 EBS가 주관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 합동토론회 지켜보고 계십니다. 공통 질의에 이어서 이 후보들이 준비한 대표 공약과 정책을 들어보고 후보 간의 상호 검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1분 30초 동안 공약을 발표하신 뒤에 여기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을 30초 동안 받으시고 다시 공약을 발표한 후보가 1분 30초 동안 답변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먼저 조전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공교육도 서비스 산업입니다. 교육감은 CEO입니다. 교육감은 CEO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다각도로 측정평가하겠습니다. 철저한 진단평가를 통해 학력을 비롯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 상태까지도 평가해서 개인 맞춤형 해법을 내놓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교와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낄끼 빠빠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등교시 휴대폰을 수거하고 하교시 반환하고 디벅기기를 학교 내에 보관해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즉, 튼튼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갖추고 따뜻한 인성을 쌓으며 그 위에 지혜로운 지식을 갖춘 전인적 인격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안학교, 홈스쿨링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육 바우처를 지급해서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누구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공교육 혜택을 통해 모두 용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조전혁이 서울에서 용이 날도록 개천을 복구하겠습니다. 네, 정근식 후보, 조전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예, 우리 30초. 조전혁 후보님 아주 좋은 그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그 조전혁 후보께서는 이 교육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 교육감은 CEO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그 프레임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상품을 생산하는 분이 되고 교육감의 어떤 중요한 그 평가의 대상자로 전락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특히 그 지필교사 문제 같은 것도 특히 그렇습니다. 네, 조전혁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근식 후보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 전혀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지필고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는 계속해서 진단평가를 갖다 하겠다는 말씀을 갖다 드린 것입니다. 사실 지난 그 조희영 교육감 10여 년 동안 테스트나 시험을 이 소위 말하는 그 이 진보 민주 진영의 이 교육 진영에서는 그게 무슨 뭐 죄악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거 한다 그러면 무슨 아이들한테 학대하는 걸로 취급을 갖다 하고 그런 테스트를 갖다 한다 그러면은 애들 갖다 줄 세워가지고 무슨 과일 경쟁시킨다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가 있으면은 그냥 바로 환자를 갖다 보고 칼 들이대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술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맥도 하고 이 진단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CT나 MRI를 갖다 찍어가지고 그 환자의 상태를 갖다 정확히 알고 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갖다 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도 역시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면요. 이 아이들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학교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그게 진단평가입니다. 진단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살려주는 방법은 없는지, 단점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상 후보, 조전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조전혁 후보님께서 CEO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CEO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시 교육감이 된다는 것은 서울 교육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는 것인데 유초 중고의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을 서울시 교육감의 최고 CEO로서 모실 수 있는지, 이 경험이 필요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조전혁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CEO가 모두 다 그 해당 분야에 이 특화된 전문성을 갖다 가지는 것,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지난 20년 동안 교육 시민 활동가로서, 그리고 국회에 있을 때도 저는 4년 동안 교육 상임위에서만 저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사회교육 분야에 있어서 국가교육정책을 설계하는 데 참여를 했고요.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서울의 교육복지 정책을 장기적인 설계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분야에 있어가지고 특히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전문성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호상 선생님 같은 그런 그 현장 출신의 선생님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문성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학교를 경영하는 전문성하고 서울시 전체 교육 시스템을 경영을 하는 경영 능력은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상 선생님 같은 분이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와 같은 경제학자 출신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보선 후보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털 낄낄빠빠니 체인지 교육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고요. 공교육 혜택을 통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지필고사 받아쓰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구술 테스트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해서는 1교실 2교사제 해결로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질문 시간 다 쓰셨습니다. 조전혁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선생님 출신 분들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이 생각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우리 이 최보선 후보님께서도 구술 테스트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학부모들 갖다 만나보면은 학부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지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지금 이 현재 실력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영 깜깜이로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학교에서는 전혀 그 정보를 갖다 제공하지 않고 이 학부모들은 학원에 가가지고 돈을 내고 소위 말하는 레벨 테스트를 다 받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그런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확히 우리 아이들 실력을 갖다 진단을 갖다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시는 지금 후보들 중에서 일부도 다들 지금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테스트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아이들 갖다가 고문을 갖다 하는 것처럼 학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학부모들하고 정말 진정으로 깊은 이야기를 갖다 나눠봤는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 토론이 끝나고 나면은 나가셔서 학부모님들 만나가지고 그 답답한 하소연을 갖다 좀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조전혁 후보의 공약과 상호 검증의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번엔 정근식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독립운동의 역사와 이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지만 이 현 정부 들어서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철거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로 역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된 분은 광복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역사 교육은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심지어 이런 그 역사적인 분란 또는 왜곡된 역사관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 교육 현장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이 됩니다. 새롭게 그 도입되는 그런 교과서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들은 모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백하게 하는 반면에 새로운 교과서는 독도를 제3국의 입장에서 소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독도 탐구 활동에 있어서도 뉴라이트 교과서는 일본 측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예, 정근식 후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 윤호상 후보가 정근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근식 후보님께서 지금 이제 공약 중에서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5가지 공약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전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학교를 계승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혁신학교에는 다양한 이제 운영의 다양화가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왜 계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혁신학교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약과는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뜻은 일반 우리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과는 좀 더 다른 그런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암기식 그런 교육이 아니라 좀 더 학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야 하는 건 아닐까.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독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자기 주관이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도입된 제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혁신학교 출신 학생들 또는 혁신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혁신학교는 한번 지정이 되면 4년간 유효하고요. 4년 후에는 다시 재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이 혁신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80% 내지 90%가 찬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육의 의미를 충분히 공감한다, 보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혁신학교 졸업생들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역사교육과는 무관하지만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최보선 후보, 정근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역사 교육 중요하지요. 왜곡된 역사 가르치면 안 됩니다. 뉴라이트 교육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온 사회가 들썩이죠? 역사적 정통성에 의해서 학자들이 잘 쓰시고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통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 정근식 후보님, 우리 초중등 교육은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근식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역사 교육의 문제는 이 교과목으로서의 역사 말고요.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민주 시민으로서 또는 세계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 의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올바른 그 국가적 정책성을 갖출 때 비로소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토론을 했고 논의를 했고 그래서 서울교육청에 이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러한 그 토론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이른바 역사 교육 자료 센터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접근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전혁 후보, 정구식 후보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게 선거인이만큼 후보자 검증도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 용인과 익산에 밭을 소유하고 있어요.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밭에서 농사를 짓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간단히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드님이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래서 생각도 영어로 해야 된다고 영어로 해야 생각된다고 하는데 아드님과 따님은 학교에 한국에서 초중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딸은 모두 공립초중고로 들어갔습니다. 네, 질문 시간 다 되셨습니다. 답변 이 부탁드립니다. 의제유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나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제가 그 용인에 150평짜리 이 밭을 주말 농장을 가지고 있고 매주 말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젊었을 때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 1년간 가 있었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의 공약은 역사와 관련된 공약인데 갑자기 엉뚱한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의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시간 40초 남았는데 뭐 공약에 대한 설명 더 하시겠습니까? 맞죠? 예, 그 역사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뉴라이트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은 규정하기 어렵지만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육의 수장이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이 그걸 과연 따라갈 것인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 문제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교과목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어서 윤호상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윤호상 후보입니다. 저는 대표 공약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부담되는 것 중에서 돌봄의 문제가 있는데 늘봄이라고 하는 돌봄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들은 고심하십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긴급 돌봄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응급 돌봄이 가능한 돌봄센터를 25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에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을 가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할 때, 야자를 할 때 저녁밥을 먹게 되는데 이때 저녁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가는 상처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내기도 하고 평생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장 시절에 학급 평화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학급 평화상을 제정한다면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많은 학교 폭력에 관해서 저는 상당수 줄일 수 있고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보선 후보, 윤호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방과 후 저녁밥 지원 필요하지요. 그러면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이고 조리사도 더 증원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조리사 정원 중에 몇 %라도 증원을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방과 후에 식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 돼야지 이것이 단가가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조리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업체가 와서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만약에 100명이면 저녁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인원이 80명밖에 안 된다. 이럴 때 20명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저녁밥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학교에 계시는 조리 종사원님들이 하시는 개념이 아니고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저녁밥을 제공할 때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 편하게 또 건강하게 영양식을 갖다가 학교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면 물론 이것은 예산이 된다면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그 급식비가 약 7,000원, 6,900원 정도인 것을 아는데 이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만 마련해도 학부모님들은 매우 만족하실 것이고요. 학생들도 김밥이나 라면을 먹는 이런 사태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전혁 후보 질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우리 윤호상 선생님이 가장 현장 교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윤호상 선생님만 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쭙겠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플래카드마다 친일 역사교육 심판을 내걸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정말 이 학교 현장에서 친일 역사교육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교육감 후보에 나오신 분이 플래카드마다 이렇게 막 다 내걸고 있을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답해 주십시오. 네, 제가 플래카드를 852개를 걸었는데 저는 순수하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플래카드의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애들아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지. 교장 선생님이 교육감이 되면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어. 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교육의 부담이라든가 걱정거리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플래카드에다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양쪽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말이죠. 너무너무 질비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빠, 교육감은 누구야? 엄마, 교육감은 누구야? 그 다음에 친일 침판, 이런 것들, 식민사관 침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교육감 후보의 핵심 공약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교육 3주체, 학생과 학부모와 교정원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교육감 후보가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학교 현장에 경험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교육감 후보가 이거 플래카드에 내건 것이 과연 교육감 선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됩니다.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는 이 교육자의 마인드가 플래카드에 걸려야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근식 후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호상 후보님이 그 방과 후에 참 따뜻한 저녁밥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을 보고 제가 옛날에 그 대학에 있을 때 우리 전 총장님이 1,000원의 아침밥이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안전한 식품으로 제공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대한 그런 밥, 아주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호상 후보께서 말씀하신 학교 폭력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나 또는 학교 폭력과 네, 질문 시간 다 되셨습니다. 네, 윤호상 후보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하면 떠오르는 것이 폭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학교하면 떠오르는 것이 평화가 돼야 됩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걸 걱정해야 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피해자가 됩니까? 학교하면 평화가 떠오르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협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장일 때 학급별로 노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학급의 구성원인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 학부모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니까 학교 폭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매년 전국적으로 3만 명 이상의 학교 폭력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됩니까? 그것은 학교 현장의 그 고통을, 어려움을, 고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교육감이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만 개발해가지고 학교에 내려보내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진짜로 줄일 수 있는 교육감, 여러분이 이 후보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이어서 최보선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네, 초등 1학년부터 1교실 2교사제 실시하겠습니다. 초등 6년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고교 학점제보다 논술 토론 그리고 절대평가를 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 도입을 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추된 교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교권 5법을 적극 홍보하고 입학식 때마다 3주체가 함께 다짐하는 행복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학교 교육 만들겠습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학생이 없도록 장기적으로는 25개 자치구에 최소 1개씩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겠으며 우선 일반 학교에 특수교실 증설과 통합지원교사 배치하겠습니다. 한국어와 문화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학교 설립해서 공정과 통합으로 가겠습니다. 교육희망사다리 기금 1조 조성해서 사회적 약자를 4년간 대학 등록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폐교 활용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도 세울 것이며 위험에 노출된 학교 환경을 위해서 드라이비트, 성면, 샌드위치 판넬 등을 확 걷어내겠습니다. 5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전혁 후보가 최보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보선 후보님이 그 공약한 것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학교 5대 위험 시설물 개보수 추진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약은 저는 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1년에 보통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면은 이 단계적으로 몇 년 동안 하면은 이렇게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건지 혹시 추산한 것은 있는지 그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한 액수는 조사하지 못했지만 거의 이걸 다 걷어내기 위해서는 조 단위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학교 화재 사건도 있었고 또 유치원들이 MT를 가서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어린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이러한 사고는 비극적인 사고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도 수차례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도요. 드라이비트나 성면 이런 것들을 걷어내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까지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면 같은 경우는 천정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호흡기에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가장 우선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아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근식 후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보선 후보께서
25개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이나 또 다문화 학생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조면 서울시 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전체 예산의 5배가 넘는 큰 액수거든요. 네, 예산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생각 갖고 네, 계십니까? 그 질문 하실 줄 알았습니다. 5년간 조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13조 가량 되는 교육청 예산 중에 흘려보내는 예산, 소모성 예산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억 내지 3천억 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천억이라면 5년이면 1조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소년, 소녀, 가장, 탈북민, 다문화, 조선, 자립준비 청소년 이 친구들은 18세가 넘으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녹록지 않죠. 그래서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자녀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4년간 대학 등록금 지원과 동시에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멘토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최보선 후보님께서는 이제 교육위원을 역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서울 교육을 잘 아신 편입니다. 지금 소수약자 배려에 대해서 특수학교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교육복지라든가 탈북 및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다문화가 지금 한 300명 정도 됩니다.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게서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또 한 가지는 운동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제가 화교 단체와 중국 동포 단체들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애로사항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참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고국의 음식을 먹고 싶은데 우리 한국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전부 맵고 짠 음식이 주로 나오죠. 이 친구들이 그것도 뭐 먹겠지만 고국의 음식을 좀 배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차별, 소외 이런 것들이 참기 어려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학력이 또 낮으니까 상당히 힘든 일들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존하면서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상호 검증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벌써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이 아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전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노리개가 아닙니다. 며 절규하던 인원구 학생들의 호소, 64일간 텐트 농성을 하면서 편향교육을 막아달라던 학부모들의 눈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들, 이 모든 게 지난 10년간의 일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조희연 시즌2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전혁이 바꾸겠습니다. 10년 만에 서울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전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정근식 후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2024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가 추대한
민주진보 단일후보 저 정근식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 교육이 학생들에게는 꿈을, 선생님들에게는 보람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윤호상 후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공약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교육감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공약을 만들면 안 됩니다. 후보자 혼자서도 교육 정책을 만들 정도의 역량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초중고의 경험이 없는 후보자가 교육감이 되면 바지사장, 바지교육감이 됩니다. 또다시 서울교육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희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윤호상에게 한 표를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보선 후보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최보선의 교육 철학은 공정과 통합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울교육 혁신 대전환으로 공교육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 두뇌는 매우 우수하고 재능도 뛰어납니다. 공교육을 살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4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하는 사실상의 유일하고도 소중한 TV 토론 기회였습니다. 4분 후보님들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번 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본투표는 오는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첫날인 오늘 이 투표율을 집계해 봤더니 사전투표율이 3.16%로 종료되었습니다. 투표율이 아직 조금 저조한 편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물론 이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 미래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바로 이 교육감인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한 표에 오늘 토론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